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평일 저녁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우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그 오늘 사회를 맡은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하는 일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학술 연구 같은 걸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영구의 주민 장현정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가지고 문화도시 그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수영구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사실 결제받는 자리거든요. 알고 오셨죠? 알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막 이렇게 서류 집어 던지고 다시 해와 이러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써가지고 만든 계획이니까 예쁘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또 모자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공연으로 좀 문을 열 텐데요. 우리가 같이 했던 그 문화도시 프로그램 중에 수영소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한 팀이기도 해요. 음악우체부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20년 수영구에서 음악우체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그 사연들을 모집을 받아서 음악 배달도 해드렸고 2021년에는 수영소동 시즌 1에 참가해서 마찬가지로 음악 배달하고 이제 사람들을 그때 다 같이 초대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라운프라다바코 밀락동에 있는 그곳에서 공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시즌 2에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수영구에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첫 곡은 이태원 클라스 OST인 가오의 시작이라는 노래고요. 오늘 하는 행사가 저희 시작이 돼서 수영구가 이제 문화 도시로 선정되길 기원하면서 첫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다시 시작해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수영구 곳곳에서 음악우체부의 공연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그 수영구 곳곳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모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여기 구청장님이나 또 여러 분들이 괜찮다.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만 사실은 수영구가 올해 3번째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실무를 맡은 분들은 작심하고 거의 밤새고 이러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또 궁금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시민으로서 굉장히 깊이 결합하셨고 또 많이 기여하신 특별히 박호경 라운프라다바코 대표님에게 사업 계획을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한 15분 정도 저희들이 준비한 올해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발표를 부탁드릴 테니까 역시 큰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뜻깊은 자리에 골목에서 바다로 누구에게나 문화도시 수양이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 플랜을 발표하게 된 박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구에서 작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제가 기획한 콘서트도 열고 지역 청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예술가로서 4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수영구야말로 많은 문화 사업과 공간, 수영의 여러 문화 인재들이 연결되고 공유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걸 직접 경험하며 저는 이 수영 문화도시 선정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시민으로서 조금씩 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시민이자 청년 예술인으로서 가지게 된 수영 문화도시 선정의 당위성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께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이 수영 문화도시 추진 계획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화도시 조사, 문화도시 사업 계획, 문화도시 거버넌스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 내용은 우리 수영구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서서 도시 현황을 조사한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 계획,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영구에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분들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전달해 드리고 또한 도시의 현황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 문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마련한 2022년 수영 문화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수영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쵸, 역시 광안리죠. 그럴 줄 알고 이렇게 광안리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는 광안리뿐만 아니라 오래된 역사 문화 자원도 있고 또 삶의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버라이어티한 곳이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줍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죠. 다음은 수영구의 도시 현황입니다. 수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지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수영구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며 관광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어서 문화자원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영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죠. 수영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만든 수영 큰일레일 지도라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들과 비롯하여 수영구에 600여 개의 자원을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최근 망미 골목처럼 시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수영구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영 시민분들의 높은 문화 수준과 문화적 활동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공의 공간은 협소하고 민간의 공간은 많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과 자원들을 잘 연결하고 공유해 시민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영문화도시 추진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문화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 수영은 도시의 큰 방향을 문화도시로 잡았습니다. 그 시작은 2015년부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수영성 문화마을 사업과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시작되며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바로 저와 같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 체계가 생겨나게 됐고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즉 시민의 주도로 도시의 문화를 점차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는 2020년부터인데요. 문화도시 조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수영구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원센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문화도시를 위해 여러 시민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의견 수렴과 결과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만난 시민분들을 더해보니 3년간 2,253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수영구 공무원분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문화인 전문가, 연구자들의 노력들이 보태져 올해도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PT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주신 이야기들은 계획서에 다 담겨 있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볼까요? 저렇게 제일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되나요? 또 다양한 활동, 단체, 공간 잘 연결하면 지역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수영구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언급드린 우리 도시의 현황 분석과 시민분들의 의견을 통해 10가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만들어가야 할 그 10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도시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민이 도시 문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계속 강조되었던 공간의 연결과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산과 강, 바다를 모두 갖춘 도시가 흔치 않죠. 우리 도시의 소중한 생태 자원을 외지인을 위한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도 문화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섯 번째, 우리의 소중한 역사 전통 자원도 알리고 활용하는 것. 여섯 번째, 문화행정 혁신. 일곱 번째, 수영구의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로운 개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수영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년 인구 유입률이 높은 편입니다. 수영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도 부산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들의 정착과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건강한 지속 방안을 고민하는 것, 경직되는 행정을 문화적으로 혁신하는 일이 수영 문화 도시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영 문화 도시는 시민 누구나 활동하고 지역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문화도시 수영이라는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 누구나 문화도시를 만들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골목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공간인 골목에서 광장인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시민이 모두 함께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소통을 만드는 개인의 적극적인 소동과 울림을 만드는 우리의 문화를 수영문화도시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목표는 시민들의 소통과 울림이 생겨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만드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 수영에는 이러한 협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조선시대 좌수영 어방이라는 기구인데요. 저희 어방축제 많이 들어보셨죠? 어민의 노동력과 수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함께 고기를 잡던 조선시대 어방은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도시의 문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하던 방식을 지금의 문화도시에도 적용해 시민과 행정이 도시 문화를 함께 만드는 현대적인 어방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골목에서 바다로 누구에게나 문화도시 수영이라는 비전을 문화도시 조성 방향으로 잡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본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만남을 통해 시민의 연결과 배움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활동과 창작, 문화 일자리를 통해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 주도형 축제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렇게 단계적인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하나의 수영만의 고유한 도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수영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목표 추진 전략에 맞는 12개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12개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명 그리고 활동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만남과 연결을 위해 시민분들과 지속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다시 어방이라는 공론의 장을 열고 시민의 취향과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인 수영소동을 추진하며 협약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연결하는 10분 문화권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의 성장을 위해 지역의 기획자, 활동가, 문화예술 교육 강사를 만들어낼 골목학교와 도시를 세밀하게 연구하는 국립수영사업, 다른 문화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똑똑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 내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의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누구나 실험실, 수영의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논의는 유, 사업 박람회 창업 지원 등 지역 구직자에게 문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영 엘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결과 성장, 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공유의 장인 수영 라이프스타일 축제를 열고 수영의 도시 브랜드를 다시 디자인하는 수영 브랜딩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5년 후 수영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 기금을 조성하는 수영 시민 문화 기금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성화 사업은 특별히 더 힘을 주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영 브랜딩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5년 뒤에는 수영구 시민들 모두가 누구나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탄생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조직체계 그림입니다. 수영 문화도시 사업은 추진하는 조직부터 굉장히 문화적입니다. 시민분들이 주도가 되는 시민협의체가 도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시민 대표단에 해당하는 25인의 방장이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며 문화도시의 추진을 돕는 데 행정의 역할이 빠질 수가 없죠. 부서 간 격차를 없애고 시민분들의 문화도시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운영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이 사업의 실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직의 활동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돕는 수영문화도시센터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함께 도시의 문화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게 될 수영문화도시 사업, 문화적인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만남과 연결, 성장, 활동, 도시 문화의 공유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5년 후, 10년 후 수영의 토대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멋진 수영 문화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호경 대표님 진짜 발표 잘하시죠?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정말 잘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사업 계획도 구조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대략 지금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을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호경 대표님도 사실은 이미 저희들이 수년 사이에 진행했던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만난 어떻게 보면 인재시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예술가들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연결되고 서로 만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배너에 쭉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도시 수영은 사실 무럭무럭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골목에서 바다로 곳곳에 흩어져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만나서 뭔가 같이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21세기 문화 어방이라는 말로 민과 관이 협업했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의 어떤 우리의 감수성과 새로운 어떤 태도로 다시 리바이벌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크게는 그런 것이고 또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도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벤트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QR코드도 뭐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작동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뭐랄까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아마 테이블 위에 보면 그 프린트물에 QR코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켜시고요. QR을 읽으시면 자동으로 그 멘티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QR코드를 읽는 앱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 앱을 켜고 거기에다가 그 인터넷 주소 menti.co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메인 이벤트에는 총 14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14개의 질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종 계획안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도 될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자. 네. 반가워요. 우리 인사 나누. 약간 워밍업입니다. 뭐라고 지금 주관식으로 뜨죠? 예. 그러면 인사말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인사말을 올려주시면 바로 지금 화면에 같이 뜰 거예요.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시죠. 내게 잘 되는지, 나의 의견이 공론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대충 작동하는 방식은 약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주시죠. 예, 어디에서 오셨나요? 광안동이 23분으로 지금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많네요. 예, 하여튼 82분이니까 거의 다 지금 이제 작동은 되게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구 곳곳에서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각각의 동네에서 역할들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의 핵심 목표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한다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주 가는 동네 밥집은 어디인가요? 주간식인가요? 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광안동이 제일 많았고 망미동, 남천동 쭉 있던데 자기 동네에서 좀 자주 가는 밥집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시티바캉스 이런 거. 저도 수영구에 지금 30년 넘게 사는데 처음 보는 식당 이름이 좀 나오네요. 구내식당. 네. 둔내 막국수 맛있죠. 남청각은 어디 있는 거죠? 혹시 남청각 누가? 남청각 입력하신 분 누구세요? 아, 예. 여기 마이크 잠깐만. 남청각은 어디에 있는 중국집 같은데 이름 보니까. 네, 광안리에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네네네네. 삼천각 아닌가요 혹시? 삼천각이군요. 맞죠? 네,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삼천각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도 한 30년 단골입니다. 제가 남천초등학교 나왔고 이래가지고 그 누군가 삼천각 같은 걸 올릴 것 같은데 남천각 올리셔가지고
저런 분 저기 센터 직원분들은 저런 분 잘 섭외해 두세요. 저런 분들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인 게 나옵니다. 예, 저 나중에 꼭 이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만 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직접 해 먹어요 누구세요? 직접 해 먹어요. 직접 해 먹어요 누가? 예, 제가 사실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직접 해 먹어요 뒤에 있는 문장이 좀 마음에 걸려요. 예, 제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서 경상도 오니까 부산 음식이 다 맛이 없더라고요. 그 고향이 전라도에서 끝나도 될 거 아니 지금 조금 그 야유하시는 건 좋은데 문화적으로 해주세요. 문화적으로. 예. 더 얘기해 보시죠. 예. 더 얘기해. 네네네. 맨날 맛있는 거 먹다가 엄마가 해주던 밥 먹다가 나와서 먹으려니까 그 맛이 안 나서 제가 직접 해 먹습니다. 네. 근데 야유를 좀 받을 만하긴 하죠 지금 그죠? 그 여기 전라도 음식이 맛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인도 음식도 한국에서 먹고 하는 시대에 부산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을 거예요. 한번 탐험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언제 여기 그 다른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이니까 한번 그 맛있는 음식을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그 초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 말 나온 김에 그 센터장님이 그 부엌도 있고 하잖아요. 공용 부엌. 저분 음식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초대에 한번 해보시죠. 예. 저도 가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총회에서 나온 우리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신 수영구의 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한번 만들어 주세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수영구 하면 떠오르는 건 수영구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아까 박호경 대표님 발표할 때 물어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광안리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광안리가 역시 많네요. 광안리, 광안대교, 강성태. 예. 와. 네. 수변공원, 평생학습관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저 단어들 보니까 좀 어떠세요? 끄덕끄덕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갸우뚱갸우뚱 하십니까? 주로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공간을 기준으로 뭘 많이 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수변공원, 황령산, 광안대교, 금년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F1963도 있고 소수 의견 중에 제가 좀 뭐 재밌는 게 살기 좋다도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살기 좋다, 잘 산다, 골목, 등산, 수영성. 자, 수영구 하면 떠오르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답해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다 잘 이렇게 담아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시 꼼꼼히 좀 볼 거거든요. 아주 소수 의견까지. 그런데 어쨌든 역시 지금 보면 공간 중심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밀락동이라고 하는 말도 여민 동락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즐긴다. 이런 뭐 역사적인, 시간적인 어떤 것들도 많을 거고 또 시간과 공간 외에 인물이나 어떤 개인의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또 함께 좀 발굴해보고 쌓아가보고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수영의 특징 뭘까요? 서울 평균보다 높은 인구 밀도 알고 계셨습니까? 수영의 인구 밀도가 서울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여성 비율이 제일 높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치안, 뭐 안전할 수도 있지만 또 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데가 수영구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보시면 1인 가구가 전체 43%가 넘으니까 사실상 수영구의 가구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1인 가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골목골목마다 파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광장으로 나오고 바다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문화도시 컨셉이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유입되는 곳, 그 다음에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사실은 또 여기가 수영구가 산업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좀 배드타운이잖아요. 주거 전용 이렇게 주거지로 아주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좀 사시기가 좋아서 많이 계시기도 해요.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꼽은 수영의 특징은 1인 가구가 제일 많다. 이게 근소하게 1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다, 수영이. 이걸 가장 지금 인상적으로 꼽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는 좀 통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가. 1인 가구가 왜 수영이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면 수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수영구에서 없어서 불편하거나 수영구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것은 오늘 이렇게 좀 규격화된 자리에 많은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약간 농담도 좀 하고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요건 약간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수영구에 없거나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 뭘까? 영화관, 다양한 운동 체육 시설은 여기가 생겼죠, 사실은. 물론 이걸로 이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37분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구에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있으면 좋을 것 혹은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했으면 좋을 것을 여쭤보는 거기도 해요. 의무적으로 꼭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이 다른 질문이 한 80분씩 답을 하다가 이 질문에서 한 10분만 대답했다 그러면 아쉬운 게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리는 없죠. 좋은 것도 아니고. 자, 거의 70분 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관이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일 크고 지금 진하게 표시되고 있는 거 보니까 영화관, 그 다음에 공연장, 문화회관 역시 다 약간 공간 문제다, 그죠? 근데 수영구가 인구 밀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쪼개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땅값도 좀 비싼 편이고 부산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공간들 막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공간 문제, 영화관, 뭐 공연장,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일 불편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화재단, 문화회관, 대학교. 자, 공연장, 영화관, 주차장, 놀이터, 문화관, 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다 시설 공간 이런 것들인데 혹시나 말 나온 김에 그냥 마이크를 들고 수영구에서 또 오늘 청장님도 끝까지 이렇게 와 계시니까 또 문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으니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수영구에 좀 이런 게 아쉬웠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진짜 저 시원시원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되게 사회보기가 편합니다. 네. 네. 자기소개도 잠깐 해주세요. 네. 저 예쁜 이름 가진 여자 원혜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시기에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30대. 아유 복 받으실게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제 6학년인데. 예? 그렇게는 진짜 안 보이세요. 네, 6학년인데 6학년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 수영구에 노인 연령들이 많은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수영구가 관광 도시 그러니까 한번 전국에서 우리 7080들이 야 부산 수영구 가면 재미난 축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그런 축제가 있으면 어떨까. 제가 항상 꿈꾸는 바지만 노인들도 좀 놀고 싶거든요. 젊은이들만 물축제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건전하게 즐겁게 놀고 싶은데 그럴 장이 없어요. 그래서 산책만 가는 거 그죠? 그냥 주구장창 걷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수영구에 뭐 특별한 거 뭐 대교팅이라든지 그래서 건전하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 머리도 뭐 염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스크 하시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나이 그렇게 안 보이세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문화, 예술, 축제 이런 거 얘기하면 대부분 좀 청년이나 젊은 세대를 자동으로 떠올리기 십상인데 그 나이를 먹어도 놀고 싶죠. 그리고 그 나이에 어울리게 또 놀만한 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죠. 예, 저런 의견들도 잘 좀 받아 안아서 한번 반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뭐 예, 아이고 자꾸 저 끝에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구 25인 어방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이동주입니다. 연결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앞에 분이랑 수영구에 특히 망리동 쪽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분들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생활이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거를 수영구 보건소에서 하는 조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나 건의를 하니까 직원분들이 우리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나?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25분을 제가 조사했는데 5분 외에는 거의 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을 위한 뭐 문화 사업이나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랑 어떤 지원 사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하늘 아래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죠. 예. 골목에서 바다로 누구에게나 문화도시 수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박호경 대표님이 사업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공개하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비전이 수영구라고 하는 도시와 잘 어울리는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2분이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중에 9분이 안 어울린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혹시 이분들 중에 그냥 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예, 저는 수영구에서 숲해설가를 하고 있는 류광만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수영구 하면은 실질적으로 바다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바다는 과거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바다가 떠오르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화로 들어서고 노인 인구, 독거, 1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바다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을 찾아가야지 다시 또 그 자연으로 바다로 저 먼 데로 찾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더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서 골목으로 가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이제 선생님께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과 바다는 일종의 약간 메타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골목이나 바다는 아니고 우리가 곳곳에 서로 조금씩 끼리끼리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하나 연결해서 뭐 이렇게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간을 향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센터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 3일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은 좀 받아 안아서 한번 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은데요. 자, 수영 문화도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박호경 대표님이 아까 골목에서 바다로 누구에게나 문화도시 수영해서 그 안에 12개 세부 사업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쪽에 배너로 지금 쭉 있는 거라서 일찍 오신 분들은 조금 읽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내가 참여한다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지 수영소동, 수영소동이 지금 제일 많네요. 거의 29분이 수영소동.
함께 모여가지고 조그맣게 커뮤니티 만들어서 뭔가 막 으쌰으쌰 해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소동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억눌린 게 많은가 봐요. 우리 수영구에 사는. 그렇죠. 31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영 라이프스타일 축제. 네, 요거는 수영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서로 만나는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국에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조금 미숙하고 비록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마치 집에 온 손님한테 우리가 부족한 음식 솜씨로라도 정성껏 환대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예술적 역량 또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끼리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 수영에 찾아오신 분들을 정성껏 한번 환대해보자 뭐 이런 거라서 함께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사업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딱 돌아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한 33분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아까 수영 소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라이프스타일 축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골목 학교도 많네요. 교육, 골목 학교. 아까 대학교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도권 교육이 20살까지만 받은 교육으로 100세 시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다시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하는 교육 말고 좀 더 재밌게, 좀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진짜 공부,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1분 누구나 실험실, 똑똑 문화도시, 수영엘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87분, 그러니까 87분이 이렇게 해주셨고 각각의 참여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잘 파악해서 또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많은 분들이 나 여기 참여할래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수영 문화도시에 대한 응원과 기대 한마디. 이거 마지막인가요 혹시? 써주십시오. 주관식인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 수영 문화도시 저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누구신가요? 예, 얘기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년 가까이 공동체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수영 문화도시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처럼 하여튼 다들 먹고 사는 곳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나 함께 꼭 이루어야겠다. 그럼요.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응원과 기대의 한마디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까지 하고 오늘 행사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겨주세요. 네, 좀 무서운 단어이긴 한데 승인. 네, 승인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벽할 수 없겠죠. 오히려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겠죠. 한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이 수영 문화도시 계획을 여기 와주신 100분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선정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선정이 되어서 정말로 수영구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72분이 지금 투표를 해주셨고 한 분 외에 모두 승인해 주셔서 남은 분들이 다 아니오를 눌러도 어쨌든 그냥 이것은 조금 형식적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승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어쨌든 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음악을 딱 깔아주시니까 뭔가 좀 진짜 약간 그럴듯했습니다. 오늘 이 멘티라고 하는 그 의견 수렴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뭐 한계는 있었겠지만 와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좀 받아 안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좀 다양한 기술들 또 우리 바로 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좀 도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 활용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 문화도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약간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신 청장님을 좀 모시고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성태 수영구청장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부탁드린 다음에 오늘 대다돈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1시간 반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진행자분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수영구가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600여 공무원님과 또 우리 수영구민들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게 지금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광도시도 좋고 사람이 모이는데 수영구가 정말 살기 좋고 수영구가 집값이 비싸고 다 좋다 이거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무엇이냐? 문화라는 것이죠. 문화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의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어느 구 못지않게 문화도시 구현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고 이 시작의 시동은 우리 자동차 시동 걸었다면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용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문화도시를 통해서 이 문화도시라는 게 저는 대단하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좋은 의견 주시는데 골목에서 바다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탁 주신 분 계시죠. 바다에서 골목으로 시에서 엘리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생각의 어떤 다름을 가지고 최소한의 3인 이상이 모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책상에 앉아서 의논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게 바로 일상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가까이 내 생활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문화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들만 문화라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수영이 꿈꾸는 문화도시는 우리 수영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옆집, 앞집, 뒷집, 저 먼 너무 동네 남천동 아저씨와 망미동 아저씨가 만나서 무언가를 서로 고민하고 그림을 그리고 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과
그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게 모여서 그러한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그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생활 속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고 90%의 우리 평범한 시민 구민들이 추구해야 될 문화의 가치는 바로 삶에서 일상에서 이웃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많은 우리 오늘 사회도 보신 분들 비롯해서 우리 문화센터장님 그리고 또 문화에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런 과정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작년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러한 저희들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참여자로서 왔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어떤 마당극을 만들어드리고 펼쳐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대표하는 문화도시 수용을 만들어가는데 구청장으로서 모든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그 6월 30일부로 이제 구청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끝난다니까 너무 기대하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수영구민들께서 4년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이룰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4년의 시간 동안에 그 추천돌과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데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 총장님 말씀처럼 사실 문화예술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또 생활 속에 아주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문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좀 중심을 좀 잡아주시니까 또 잘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요 그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사실 제가 이제 문화기획 쪽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침에 누군가 이거 장 봤겠구나. 우리가 이거 다 먹고 나가면 누군가 이것도 설거지하고 다 치우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도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아까 이제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속에 그렇게 서로의 마음 씀씀이에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자리를 마치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아까 뭐 스태프분들도 계속 신경 쓰시면서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아침부터 와서 다들 자리 세팅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의 문화도시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문화도시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뭘 하나 외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 너무 촌스러운가요? 한번 외쳐 보시죠. 그러면 저기 마이크 있으신 분 저기 청장님 좀 뭐 하나 해주시죠. 뭐 예? 아니 뭐 문화도시 뭐 화이팅 뭐 이런 건 조금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가 없을까요? 네? 할 수 있다 강성태요? 아니에요. 뭐 강성태는 그거는 너무 또 그렇고, 그렇고 예. 저 우리 앞에 계시는 분한테 그래도 오늘 뭐 즐거운 시간인데 참 뭐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좋습니다. 예, 한번 외쳐주시죠. 예, 요거 외치면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겠지만 문화란 게 그런 거죠, 뭐. 예. 안녕하세요. 수영동에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 뒤에. 예. 안녕하세요. 수영동에서 맛소잉이라는 소잉 공방 미싱 재봉틀 공방 운영하고 있는 김연아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액션을 열심히 했더니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생기고 정말 희한한 하루네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사업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수영구에 없어서 아쉬운 거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팀원 셋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실이 3평이에요. 3평인데 수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제가 일할 공간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갓 차린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더 키워가지고 그 주변 분들한테 소잉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 다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가슴 속에 소잉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취미로든 뭐 업으로든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주변에 이런 공방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수영구에 이제 크게 조금 차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잉을 재밌게 배울 수 있게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하고 싶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뭘 네. 부탁받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 지금? 죄송합니다. 자기소개를 너무 길게 했죠. 아닙니다. 조금 아, 길었습니다. 네.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당황하면 말이 많아져가지고요. 네, 아무튼 수영구를 마지막 한마디로 외칠게요. 수영구가 부산시 씹어먹자.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